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만나면 항상 자기 자랑뿐인 사람.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 얼마 벌었다, 어디 여행 다녀왔다. 처음엔 축하해 주다가도 점점 만나기 싫어지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자랑은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 선생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입술에 오르는 자랑은 곧 관계를 무너뜨린다.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그 속에 숨겨진 자랑이 어떻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품격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피곤해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과 방향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말을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애가 말이야. 이번에 의대에 붙었어. 재수도 안 하고 바로. 공부를 워낙 잘해서 걱정이 없더라고. 처음엔 축하해 줍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애 학원도 안 다녔어. 혼자서 독학으로 다 했지. 요즘 애들은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다던데 우리는 한 푼도 안 들었어. 이어서 다른 친구가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또 그 친구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 성적이 좀 더 높더라고.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었대. 그 순간 자리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처음엔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처음엔 기쁨의 공유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비교가 되고, 비교는 열등감을 만들고, 열등감은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자식, 학벌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품위로 감추어야 한다. 왜 감추어야 할까요?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겸손으로 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만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집을 또 한 채 샀어. 강남에.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봤어. 얼마 벌었는지 말하면 깜짝 놀랄걸? 우리 차 새로 뽑았는데 이 정도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거야. 처음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세 가지 감정을 만듭니다. 첫째, 열등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벌까?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둘째, 질투입니다. 저 사람만 잘 되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 거리감입니다. 저 사람이랑 나는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하는 단절감이 생깁니다. 결국 재물 자랑은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돈만 보더라. 진짜 친구가 없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돈만 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먼저 돈을 앞세웠던 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대하는 품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누어라. 자랑은 교만을 만들지만 나눔은 존경을 만든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본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돕습니다. 그런 사람 옆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 때문에.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네 어귀에서 만난 이웃,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애들 어떻게 지내? 여기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대답,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두 번째 대답, 우리 애 이번에 승진했어. 회사에서 제일 빨리 올라갔대. 연봉도 많이 올랐고.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고 두 번째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자랑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너희 아이보다 낫다는 비교의 메시지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아이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하는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자식 자랑이 반복되면 나중에 그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항상 잘났다고 자랑하던 아이가 실직했다. 사업이 망했다. 이혼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고통을 혼자 삼키게 됩니다. 자랑 때문에 위로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하늘이 맡긴 책임이지 자랑할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자식 자신의 노력이고 부모는 다만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일 뿐이다. 자식을 앞세우지 말고 자식의 뒤에 서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자식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랬구나, 대단하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과 인맥만큼 자랑의 소재가 되는 것도 드뭅니다.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해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만난 한 어르신, 겸손하고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들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분야 최고 권위자셨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출신의 장관까지 지내신 분.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 경력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알립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과 깊이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벌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 보입니다. 나 예전엔 잘 나갔어 라는 말은 지금은 별로야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학문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을 쌓기 위한 것이다.
아는 것이 많다고 뽐내지 말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함을 가져라. 진정한 지식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데 쓰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학벌을 자랑했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누군지 떠벌렸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진짜 인맥은 자랑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쌓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느냐가 진짜 인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말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기쁨을 나누지도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눌까요? 자랑하는 말투. 우리 애가 드디어 대기업 들어갔어. 경쟁률이 엄청났는데 역시 우리 애는 달라. 겸손한 말투. 다행히 아이가 원하던 곳에 합격했어요. 많이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네요. 두 문장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자랑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랑은 나를 높이지만 감사는 상황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랑은 남과 비교하지만 감사는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방식. 나 이번에 차 바꿨어. 억대 넘는 거. 겸손한 방식. 덕분에 형편이 좀 나아져서 오래 타던 차를 바꿨어요. 또는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타고 다닙니다. 보면 알 테니까요.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수록 더 존중받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고 신뢰는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말은 바람이지만 행동은 뿌리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뿌리는 남는다.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자랑을 삼가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랑할수록 인정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한 사람은 주로 듣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모일까요? 당연히 들어주는 사람 쪽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곁엔 처음엔 사람들이 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납니다. 듣기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경청하는 사람 곁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자기를 인정해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자랑을 많이 하면 원망이 많다. 말을 아끼고 겸손을 지키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든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억지로 보이려 하지 않아도 진짜 품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아니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걸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불필요한 자랑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감사로 바꾸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덕분에, 운이 좋아서, 주변 도움으로.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됩니다. 셋째, 경청하십시오. 자기 이야기 하나 하면 상대방 이야기 둘은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넷째, 나눔으로 보여주십시오. 재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능력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섯째, 시간을 두십시오. 진짜 좋은 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려집니다. 급하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관계는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그런 적 있었구나 하고 뜨끔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단해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말을 삼가라, 겸손하라, 나누라, 경청하라.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단단해지고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자랑은 한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절제는 평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대신 나눔으로, 자식을 앞세우는 대신 경청으로, 학벌과 인맥을 드러내는 대신 겸손과 덕으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배움이 됩니다. 오늘도 다산의 인생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고 품격으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